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 이념 중 다음이 설명하는 사회복지 사상은 거기 보면 계급 간 전쟁보다는 계급 간 투쟁, 보통 우리가 마르크스주의로 설명한다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폭력 혁명을 통한 부르주아지 계급의 타도 이렇게 표현하는 계급 간 투쟁을 설명을 하는데, 이런 계급 간 투쟁이나 거리 투쟁을 지양하고 그걸 포기하고 의회를 통한 이런 그 갈등 구조로 넘어가자 하는 것을 페이비안 사회주의, 사회민주주의라고 합니다. 바로 이런 계급 간 투쟁을 그것보다는 어떤 윤리와 공리주의를 중시한다. 사회 통합을 중시한다. 자, 여기까지는 모른다 해도 좋습니다. 소득의 평등보다는 부의 평등을 중시한다.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만 평등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념, 사회복지 이념으로 본다면 자유방임주의나 자유주의보다는 페이비안 사회주의나 또는 사회주의 이념과 같다고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평등을 구현한다. 그런데 그중에서 소득의 평등, 물질적 평등보다는 물질적 평등과 더불어 다면적 차원의 평등, 부의 평등을 촉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비안 사회주의가 되겠습니다. 소득의 평등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은 우리가 소위 이 아래에 문제 나오는 케인즈, 소위 케인즈 유효수에 나오는 케인즈주의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 의식, 이타주의 의식을 유지를 위해서 사회복지 정책을 강조한다. 바로 이러한 이 이념을 우리는 페이비안 사회주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시면 케인즈주의, 국가 개입주의,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전부 공통점은 뭐냐면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는 데 사실이 있습니다. 국가 개입을 강조한다. 특히 그중에 케인즈주의는 국가 개입을 강조함으로써 특히 소득의 평등을 강조한다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데 비해서 페이비안 사회주의 또는 페이비안주의라고 하는 것은 소득의 평등뿐만 아니라 부의 평등까지도 강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4번의 신자유주의와 반집합주의, 조지와 일딩의 모형의 고전적 모형으로서 반집합주의, 오늘날엔 뉴라이트, 신우파라고 합니다만 여기는 국가 개입의 최소화를 강조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 그래서 반집합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를 말하는 것이고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 이후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로 설명되는 1980년대 이후의 새로운 자유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사회복지조직 예산 편성에서 자금 배정의 합리화와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데 적합한 예산 모형. 자, 예산 모형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산 편성 모형이라고 그러죠. 또는 예산 편성 기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예산 편성 기법에는 품목별 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품목별 예산에서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 LIBS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성과주의 예산 또는 업적주의 예산이라고 하는데, 성과주의 예산은 퍼포먼스 버제트 시스템에서 PBS라고 이렇게 씁니다. 또 그런가 하면 기획예산은 PPBS라고 하는데 플래닝, 프로그래밍, 버제팅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다음에 영기준 예산은 제로 베이스 버제팅에서 잿비비라고 이렇게 씁니다. 그런가 하면 또 곧잘 나오는 것이 바로 MBO 보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에서 목표 관리라고 이렇게 보통 씁니다. 목표 관리, 매니지먼트 관리에서 바이 오브젝티브스는 단기 1년 미만한 단기 목표를 말하니까 이렇게. 또 그런가 하면은 뭐 목표 관리 외에도 퍼트 그냥 이렇게 과학 관리 평가 기법인데 퍼트 등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출제되면 영기준 예산이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또 출제가 된다면 이제는 퍼트가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TQM 총체적 품질관리라고 하는 TQM,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하는 TQM도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품목별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출 항목을 통해 지출 항목을 정리하고 이들의 단가를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이것은 전년도 대비 점증식으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품목별로 정해놓고 단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통제 기능이 강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업적 예산 또는 성과주의 예산은 세부 사업별,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나누고 또는 프로그램을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기법으로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합리성과 예산 편성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예산 편성 기법은 우리가 성과주의 예산 또는 PB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장기적인 플래닝, 첫 번째 P,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프로그램화함으로써 소위 예산 편성 운영의 기획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아주 장기 기획의 단기 예산의 장기 예산 편성에 효율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의 특징은 점증주의에서 탈피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연기준 예산은 전년도 예산의 구애됨이 없이 바로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두 개의 특징은 PPBS와 ZPB의 특징은 점증주의에서 품목별 예산의 특징인 점증주의에서 탈피한다는 특징입니다. 점증주의에서 탈피하여 합리적으로 의사의 예산을 편성한다는 것. 그 중에 ZPB라고 하는 것은 점증주의에서 탈피함과 동시에 매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한다. 매년 새롭게. 그러면 ZP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BO라는 것은 모두 전 구성원 참여하의 공통 목표 공통목표를 설정하고 단기 목표, 오브젝티브 쓰니까 단기 목표를 바탕으로 해서 끊임없이 수시적으로 평가하고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자는 것이 MBO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퍼트에서는 시간의 개념, 다음에 TQ에서는 고객의 개념, 이런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예산 편성에서 자금 배정의 합리성과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은 PBS라고 하는 성과주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과주의 예산. 품목별 예산은 점증식이다. 전년도 예산 대비 점증식이다. 기획 예산은 장기적인 플래닝과 단기적인 버제팅을 구체적으로 프로그래밍함으로써 예산 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PPBS. 점증주의에서 탈피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몰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부에 대한 의회 감독권 강화를 위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걸로서 행정부가 수행하는 사업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회가 그것을 평가하여 존립 가치를 OX로 결정해 주는 것을 일몰법, 선셋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